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MTN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증시 한마디는 해결사 100센트라고 듣기도 했는데요. 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뉴욕 증시에.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엄청나게 큰 폭의 등락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여러분들 흔히 얘기해 스위트맵이라서 전광판 보셨을 때 보면 전부 다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또 반대로 내려간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저께 혹시 지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4, 2.5, 2.6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떨어졌는데 오늘 반대로 2.5, 2.6, 2.7 이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어떡하냐 기억에서 지워지면 지난주 주말 정도 흐름에서의 변함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 결국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30몇 개 국가와 협상을 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잠시 전에 이제 속보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협상 잘하고 있고 재무장관도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핵심의 기본,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안정되냐 불안정하냐 지금 자체는 보면 좀 불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들을 계속 속보로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잘하고 있다. 관세율 내려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 해임 계획 없다. 달러 인덱스 99 상회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급등 소식에 이어서 이런 시장의 우호적인 속보 소식까지 오늘 국내 증시의 전망 좀 여러분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좀 더 근본적인 걸 보자.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로 준비했습니다. 최악의 4월 우려 핵심은 역시 실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3M, 로키드 마틴, 버라이즌, GE 에어로스페이스 양호한 실적이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는데 왜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은 전망 가이던스잖아요. 관세로 인한.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월 달이 지금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S&P 2% 이상 등락이 많았다 얘기했는데 사실 다우지수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5% 이상 움직인 날이 벌써 5, 6일 정도 되면서 이런 추세가 하루 이틀만 더 지나가면 아마 이 변동성으로 보면 1932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90년 만에 최대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한 달로 지금 기록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독립기관인 연준의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을 흔들게 하는 해고 관련 우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해고할 계획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의 말을 물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빨리 못 잘라서 난리할 것 같으니 오늘은 하도 그러니까 한마디 했는데요. 언제 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 자체가 전 없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독립기관이라는 겁니다. 독립기관엔 그런 연준의 의장을 해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법적인 지위도 없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월가의 부정적 시각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프린서플 에셋 매니지먼트의 대표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독립성에 대한 의문 자체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22에서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2에서 유럽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연준의 독립적 지위를 흔들리는 것 자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한 거가 다른 나라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장기채가 다시 흔들거리고 그리고 금리는 급등하고 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면서 달러 인덱스 오늘 약간 반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달러가 기본적으로 약세가 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선호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채권이 많이 팔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달러 약간 반등했지만 달러 지수가 어저께만 하더라도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걸 떠나서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은 실적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적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에 저 같은 사람은 일을 하니까 S&P 500의 올해 주당 얘기 $260, $270, $280 등등등등 얘기를 하지만 보통 시청자분들은 보통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걸까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적 전망이 상향되느냐 하향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실적과 주가에 대한 판단이죠.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카페를 새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식당을 새로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곳을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죠. 굳이 유동인구가 적어지는 곳에서 아니면 큰 재벌 기업이 이 동네에서 건물을 폐쇄한다.
이런 사업을 하시겠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 그림에서부터 이익 전망을 상회하는 기업이 불과 10개 중에 22개 반밖에 안 되고 이익 전망을 내리는 기업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걸 약간 어려운 얘기를 물어보면 어닝 리비전이라 그래서 어닝 리비전의 하향도 지금 한 7,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는 말씀드렸는데 이걸 분리해서 올린 거 내린 걸 보면 내린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굳이 그중에서도 좀 괜찮은 거 이익 전망이 내린 것이 다른 것에서 그나마 적은 것은 헬스케어나 금융, 유틸리티, 부동산. 한결같이 뭐겠습니까? 여기 보고 공통점이 관세랑 상관이 없는 것, 수출이면 관상 상관이 없는 것 정도만이 이익 전망을 내리는 것이 좀 적고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관세 영향이 있는 것은 이익 전망을 내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 연초 대비 그리고 한 달 전 대비, 두 달 전 대비 이익 전망의 규모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7.2%로 지난번보다 3%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3분기에는 9.7%, 4분기에는 9.3%, 연간은 10.0%거든요. 연간 이익 전망이 불과 3달 전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 가까이 됐던 것이 훅 떨어졌고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S&P 500의 주당 이익에 그냥 절대치, 전망치를 그대로 내리면 쭉 슬라이드가 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에는 현실적인 것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PER은, 밸류에이션은 좀 낮아져 있죠. 얼마 전에는 10년 평균보다도 낮아졌지만 그보다 약간 올라갔는데 올라간 건 딴 것이 아니라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익 전망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갔을 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건 재무장관이 뭐라고 말하건 대변인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당분간은 보수적 시장관이 필연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점에서 저점을 알았다. 저점에 대한 판단하고 올인하거나 예를 들어 레버리지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자제하셔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월 시장에서 오르고 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급격한 변동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급격한 롤러코스터인데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중국과의 관세율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중국과 협상 잘 될 것이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현혹되지 말고 일단 이 당분간도 보수적인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언제 말이 또 바뀔지 모르겠네요. 자,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테슬라 살펴봐야 되겠죠. 함께 보시죠. 마켓워치입니다. 테슬라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시간 외에 좀 잠잠하고요. 워낙에 좀 미리 빠졌던 주가 흐름이었기 때문에 선방한 건가요? 선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또 저희 채팅창에서는 생각보다 선방한 건지 좀 이한경 의원이 궁금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제 의견은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기다릴 게 일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실적 자체는 의미가 없겠고요. 실적 발표 다음에 어떤 얘기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나오겠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자체는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숫자이 나왔죠. 매출이 9%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익이 40%로 줄어들었는데 이런 숫자 자체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다 똑같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의 주당 이익의 숫자 자체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보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생산 판매 대수가 지역별로 웬만한 나라가 다 발표됩니다. 이미 테슬라는 몇 대를 생산했고 몇 대를 인도했다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 정도 그런 수치 매출이나 이익 맞추는 거는 웬만한 열심히 그쪽에서 데이터를 갖고 하는 애널리스트라면 다 하실 수 있고 만약 제가 현직에 있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오늘 왜 주가가 안 떨어지고 그냥 보합을 했느냐. 제 생각에는 명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Y나 모델 3의 저렴이 버전이죠.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연된다. 지연돼서 최소한 3개월, 어쩌면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를 얘기했는데 테슬라가 도큐멘터리 입장을 했는데 오늘 그에 대해서는 얘기 나왔는데 작년 가을부터 일론 머스크가 금년 2025년 상반기에 얘기 나왔는데 상반기에 생산한다는 그런 계획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 무슨 말일날 5월 31일 날 나올 수도 있고 6월 31일 날 나올 수 있는데 생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물론 그게 지켜질지 안 질지 안 물어보지만 오늘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도 빠르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두 지역에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텍사스랑 캘리포니아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 것도 다시 한번 로드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은 2025년 원대한 판매 계약 작년보다 25% 늘리고 판매 계약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사람들 궁금하니까 지금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번에 발표는 안 하고 그거는 다음 분기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은 있겠으나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이번에 저렴이 모델 그 Y건 모델 3건 이번에 지연되면 주가가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줄을 붙잡고 있다라고 딱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매출이나 이익은 뭐 그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최악의 감소폭을 보여줬고 뭐 핑계는 되죠. 모델 Y 새로 라인하면서 했지만 뭐 누구나 다 알던 얘기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기대도 없었고 실제로 나빴다. 근데 오늘 시간 외에 잠잠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관전 포인트 짚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야후파이낸스입니다. 실적 발표 마무리된 은행업종 낫배드입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 중인데 먼저 발표를 한 은행업종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고요. 또 간밤에는요. 유럽에서 은행업종이 크게 올라서 또 이런 은행업종을 좀 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 많네요. 네, 미국의 빅뱅크들은 이제 얼추 실적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산운용 그리고 금융업종에서 남은 것들이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 정도가 남았고 웬만한 것들은 다들 했습니다. 지역은행은 아직 웬만한 거 발표를 안 했는데요. 전망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나온 실적은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는 나왔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입장을 이제 표현을 한 걸 보면 영어식으로 표현한 거 보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5대 투자은행 부분의 매출 아니면 이익 모두 이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거래 부분의 수익이 좀 크게 늘었다. 당연히 주식에 대한 투자들은 하고 채권의 사람들이 거래하다 보니 당연히 채권이건 주식이건 수수료를 버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 전망대에서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티그룹은 아예 이번에 어닝콜 하면서 리세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반면에 JP모건이 여전히 강력한 경고를 계속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관심이 카드 회사에 같은 데 관심이 있으시면 많으실 텐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나온 걸 보면 연간 매출 성장률 목표를 8에서 10%를 했고 주당 이익을 15에서 15.5억 달러로 기존 전망 유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이거 뭐 문제 없다. 수비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카드 회사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비자는 4월 29일, 마스터카드는 5월 1일 날 실적 발표하는 것도 정도 참고로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